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주말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요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오늘은 대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 탄핵 이후에 어떠한 대선 결과 그리고 조기 대선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시황 체크를 좀 해야겠죠. 우리나라 증시가요 일단 코스피는 0.2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69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종목에서는 그렇게 특징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어요. 전기주들, AI 관련주들 이 몇 개 종목들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대선주들이 크게 이슈화 되다가 이제 탄핵 소추가 되면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하겠지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오늘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재명 관련주가 전부 다. 이걸 가린 이유는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일부러 종목을 가렸다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중에 있죠, 이 이재명 관련주들을 고점에서 샀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종가 기준상에서는 요 구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더 하락하다가 살짝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오늘 아침에 사서 이렇게 많이 물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 이유가 시장에서는 일단 그 탄핵 소추 결과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이 보시면요 다 경고예요. 다 경고. 경고.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도나 단기 차익이 나온 거고, 아마도요 이 대선주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과에 따라서요 2차 랠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대선은 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과 3심 그 기간을 계산해 보시면요 이 종목이 또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나타나요. 지금 저희 같이 공부하는 곳에서도 이 관련주들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슈는 뭐였냐면요. 탄핵 소추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해서 자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안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대표가 대선주 나가려면 어차피 당대표를 사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대표 사퇴가 맞죠. 좀 좋은 모습으로 사퇴를 했으면 좋기는 한데 그런 모습을 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은 또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을 좀 체크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운 악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이 정책은, 그리고 이 정치 조기 대선은 결국에 이 포인트가 사법 리스크예요.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법,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 시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시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2심 3심까지 유죄가 나오면요 민주당은 400억 넘는 돈을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막고 또 대통령 유지가 돼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정치도 생물이라서 예상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어느 순간 이렇게 당대표를 사퇴를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재명 대표 키워드를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열심히 체크하시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지지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서요. 조기 대선에 대한 분위기를 탔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 좋아하는 후보를,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우린 주식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 인물, 당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돈 될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다시 이제 한번 손절을 하더니 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좀 봐야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진짜 힘든 그런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환율이 전혀 잡히지 않아요. 이러다가 진짜 1500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과거 10월 25일 날 1444원이었는데 지금 그거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환율 누가 지금 개입하고 있죠?
정부 당국, 금융 당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혀요. 이게 좀 저는 염려가 돼요. 이게 이러다가 진짜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제가 정상적이었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경제도 그렇고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한 그 포인트들, 안 좋은 그 지표들이 계속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선 이슈를 보니까요. 지난번에 이 시장이 좀 꺾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그쪽에 돈 몰리는 거 보면요. 피날레는 한번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떠한 결과, 그 결과치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데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매수해주는 게 가장 좋죠. 최근에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든든한 흐름이었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보유, 매도 있지만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시장이 상승해줄지 하락할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다행히 하이닉스가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 그 삼성전자가 좀 약했어도 방어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알테오젠인데 이게 알테오젠이 현 구간에서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리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알테오젠이 꺾이거나 제약주들이 꺾이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테오젠에 대한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는데 현 구간에 내려왔다가 옆으로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만 움직여줘도 테마 장세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을 해주면 더 좋지만 반등해주지 않고 요 장기 이평선들 가격 평균가를 이렇게 이탈한다라고 하면요. 글로벌 시장 상승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던 것처럼 안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상승하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알테오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들. 돌파해 줄까요? 하락할까요? 일단은 수급이나 차트나 위치나 모든 그 흐름을 볼 때는 꼭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지만 경계도 같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HLB가 밀리지 않고 조금 더 상승해 주려고 하는 여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기보다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저점에서 좀 받아준다라는 의미잖아요. 갑자기 매도가 생겨서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제약주 중심에서는 조금 더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2차 전지를 봐야 되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을 잠깐 보면요.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그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역시나 시장은 강세보다는요 약세장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이슈 종목들 이제 테마주들의 돈이 몰려가지고 막 여기에 집중해서 몰려서 정말 황제주들이 생긴다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시장처럼 돈들이 좀 더 코스닥 시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코스피 시장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잠깐 그 일시적인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죠. 이런 뭔가 코인처럼 황제주들이 막 생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장에 돈들이 모이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려고 하다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 제약주 알테오젠처럼 2차 전지도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주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앞전에 봤던 환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방금 봤던 우리 대선주들이 있죠. 이런 포인트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특징보다도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 테마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시황을 보시면서 테마주에 대한 전망 분석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 불확실성 조정이 왜 나타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요. 오셔서 공부하시고 꼭 추적을 하시다 보면 좋은 포인트에서 생각이 공유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와서 공부하시고 대선주에 대한 키워드와 이슈 쭉 체크하시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시황을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일 또 좋은 결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